노후,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은퇴 후에도 굶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에 유리한 노후 대비 자격증부터 선택 시 주의할 점, 심지어 피해야 할 자격증까지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고 수요가 정말 꾸준하죠. 인터넷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면 1년 안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 초봉은 약 180에서 200만원 선입니다. 2023년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은 30%대로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꾸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단 실습 160시간을 포함해 총 19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고졸이신 경우 학위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전기기능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빌딩 시설,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기 위주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연간 약 2만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는 부족한 편입니다. 2024년 전기기능사 합격률은 필기 30%, 실기 60% 정도입니다. 다만 경쟁도 치열한 만큼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로 일하시는 김호우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숙련된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하시네요. 세 번째, 조경기능사입니다. 공원관리, 도시재생사업, 조경회사에서 활약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수요도 기대되는 직업입니다. 연봉은 약 2,600에서 3,300만원 수준. 하지만 체력과 현장 경험이 꽤 중요하며 정규직보다는 용역직 형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신 박오우님은 힘들지만 제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경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택관리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베테랑.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30%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정년이 길고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초봉은 약 3,200만원 정도이며 법률과 회계 지식이 필수입니다. 주택관리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이호님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병원, 구내식당 등에서 맛있는 음식을 책임지는 역할. 특히 50대 이후의 연륜과 위생 감각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최호우님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손맛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새로운 추천 자격증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숲해설사입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교육 활동을 하는 멋진 직업입니다. 170시간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며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습니다. 숲해설사로 활동 중인 김호우님은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관광지에서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역할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지자체별로 공모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박오우님은 제가 가진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실버층이 피해야 하거나 신중히 고려해야 할 자격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 전문가입니다. 산업 전망은 밝지만 아직까지는 구인 수요가 높지 않고 대부분 경력자를 우선 채용합니다. 섣불리 도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떡 제조 기능사와 바리스타입니다. 이 자격증들은 주로 창업용으로 많이 활용되며 취업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경 기능사는 현장 중심의 체력 부담이 큰 편이고 상위 자격증이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 발생 시에만 업무가 몰리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적습니다. 다섯 번째, 요양보호사입니다. 전망은 밝지만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처우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장기 근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격증 선택 전 꼭 고려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적성과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야외 활동이 편한지,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스스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노력 대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 가능성과 급여 수준을 확인하세요. 부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처럼 연령 제한이 없는 자격증도 많으니 걱정 마세요. 숲해설사는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나요?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무 형태가 많습니다. 자격증 초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는 약 3천만 원대, 전기기능사는 3,5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가장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등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노후 자격증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고 꾸준히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보람있고 안정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루하나 꿀팁과 함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